치명강입니다. 지금 제가 연속으로 치명의 구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명을 구분한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다 걸고 이 치명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탐문들을 하고 방문들을 하고 이렇게 이제 치명에 푹 빠져 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새로운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과거에는 그나마 역사서나 의서들에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앞전 회에서 말씀드렸던 등급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이러한 효과가 어쩌다 어떻게 먹는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치명을 찾으면서 일종의 이제 대중화의 길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치명 자체를 황제나 왕, 그 직계 가족 아닌 사람들은 치명을 감히 접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물건이었고, 종교계에서는 이제 더군다나 이걸 영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걸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됐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기록이 왜 남아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황제나 왕이 그 직계 가족이 쓰는 물건인데 그게 당연히 기록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록이 운 좋게 현대 사회까지 내려오고, 또 그 이제 어이라든가 이러한 그 왕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그 전속 의사죠, 요즘으로 치자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처방을 할 때 치명을 반드시 넣는 그런 귀한 약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록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대중화 속으로 파고들고, 더군다나 한국은 이제 무슨 치명 공진단이니 뭐니 제품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가격도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고 상당하지만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시장에서 그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고,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거에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치명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시아나 주 생산지인 동남아시아나 한국 같은 데에서 상품화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고,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제약사에서 만든 뭐는 좋다 나쁘다 어떻게 말을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제가 이제 동영상 촬영하기 바로 직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문자로 저한테 이 모 회사의 뭔 제품인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왜 물어보시죠? 제가 저 아시나요? 저 모르는 사람이죠. 저를 모르는 분, 나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도 저를 모르고 이제 저를 인터넷상에서 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해 주시는 건 고마워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기 지금 구분법을 6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명 이야기 나처럼 이제 63편 치명 구분법의 4번이죠. 네, 4번 맛에 대해, 치명의 맛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치명을 이제 향으로 즐기느냐 먹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향으로 즐기는 거와 맛으로 즐기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맛으로 즐길 때는 침향차, 침향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먹는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침향은 기본적으로 그 의서에 보면 오미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향에 오미가 없으면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는 좋은 침향이 아니거나 아예 침향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침향의 맛은 오미는 여기서 분석을 하는 오미는 쓴맛. 침향은 의서들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맛이 쓰다 이렇게 나오는 의서도 있고 맛이 맵다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이 의서에는 이게 일본어로 나오고 이 의서에는 또 이게 일본어로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쓴맛, 단맛, 매운맛, 신맛, 그 다음에 여기 좀 희한합니다. 여기 짠맛 이렇게 오미가 나와야만 침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쓴맛, 단맛, 매운맛, 신맛 이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짠맛이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왜 짤까? 그런데 이제 왜 짤까? 제가 항상 공부하는 방법은 why거든요. why 왜? 좀 제가 여기 좀 인생을 복잡하게 까다롭게 삽니다. 항상 저는 why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좀 성격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대강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그 단어 하나를 그냥 못 넘기고 이게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짱에 살고 있잖아요. 베트남 나트랑에 살고 있는데 나트랑이 베트남어로 나짱인데 왜 나짱이지? 저도 제가 참 답답합니다. 왜 나짱이라고 부르지? 나짱은 무슨 뜻이지? 이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온갖 책, 뭐 인터넷 서핑 다 해서 이래서 낯장이구나. 그걸 알아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저도 상당히 힘든 인생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하죠. 까다롭다. 너무 까다롭다고. 베트남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낯장이냐?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지금까지 명쾌하게 대답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달라서 살 때도 그랬어요. 왜 달라시지? 왜 사이공이지? 왜 하노이지? 왜 다낭일까? 머리 아픕니다. 이게 왜 짠맛이 나올까? 연구를 했는데 명쾌한 답이 책 속에는 없습니다. 어느 책에도 이 침향의 맛이 왜 짠맛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명쾌하게 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어떻게 하죠? 연구를 하는 거죠. 왜 짠까? 나무인데 나무에 그냥 산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왜 짠맛이 나올까? 라는 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해서 혼자 결론 내린 게 뭐냐면 해풍이에요. 해풍. 이 앞전편에 제가 모든 침향은 바닷가에 있는 산맥에서 나온다. 또 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섬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소금기가 들어있죠. 나트륨기가 들어있죠. 소금기가. 이게 수십 년, 길게는 100년 이상 그 바닷가에서 해풍을 맞고 크다 보니 나무에 짠맛이 배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제가 혼자 결론을 내린 거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그래서 짠맛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오미, 쓴맛, 단맛, 매운맛, 신맛, 짠맛이 나와야만 반드시 나와야만 침향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쉽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산 침향. 제가 한국에서 했던 그 시향, 시향. 글씨도 잊어버리네요.
시향을 할 때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은 거의 아마 대부분 수백 년 된 자연산 침향 차를 한 잔이 됐든 두 잔이 됐든 뭐 10잔이 됐든 드셔보셨을 거예요. 왜? 제가 시향 때 자연산 침향을 눈앞에서 직접 대표로 깎아서 그 자리에서 차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지금은 못하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차를 드리면서 여쭤봅니다. 5가지의 맛을 저한테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차를 한 잔, 두 잔, 뭐 첫 잔 딱 들어갔는데도 나옵니다. 매운맛이 있네요. 또 다른 분께서 어머 신맛이 있네요. 어머 단맛이 있는데요. 어머 쓴맛이 있네요. 근데 이 짠맛을 잘 못 찾습니다. 이걸 찾아내면 확률이 한 3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혹시 짠맛은 없나요? 아 맞네요. 짠맛이 있네요. 근데 어떻게 차에서 짠맛이 나오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산 침향으로 차를 우려내면 이 5가지 맛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산 침향 뭐 주먹 많은 게 매답 잃어버리니까 이거를 뭐 계속 제가 한국에서 시향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무료로 다 해드린 건데 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연산 침향을 계속 깎아서 무료로 이렇게 대접해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연산 침향으로 차를 무료로 마시는 거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거의 끝났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침향 원액 이 침향 원액을 가지고 재배산 침향 원액을 가지고 그러면 차를 마실 수는 없을까? 있죠. 네, 저는 마시고 있죠. 그러면 이 침향 원액을 가지고 차를 마시려면 고퀄리티, 고급이어야 되겠죠. 네, 고급. 출처도 모르고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상표도 없고 그러면 차로 마시기에는 좀 거부감이 있겠죠. 반드시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인증을 해준다면, 인증을 해주는 원액이라면 믿고 먹을 수가 있겠죠. 왜? 침향은 성질이 뭐죠? 첫 번째, 독이 없다. 침향은 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침향을 먹었을 때 몸에서 어떤 역반응이라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침향 원액을 차로 고급 침향 원액을 차로 마시려면 어느 정도 인증이 필요한데 이 침향 원액은 차로 마셔도 좋다라고 인증을 해주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는 안 해주죠. 그러면 어떤 인증이 있냐? OCOP죠. 이게 식품 안전 인증입니다. 식품 안전 인증. 이 침향은 식품군에 들어간다. 식품으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침향 원액이 이 식품 OCOP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냐? 못 받습니다. 이 OCOP를 받을 수 있는 침향 원액은 몇 개 안 됩니다. 이게 원스타도 있고 별이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침향 난인이 사용하는 침향 원액은 별이 4개짜리입니다. 재고등 겁니다. 별 4개짜리의 베트남의 식품 안전 인증을 가지고 있는 침향 원액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얼마든지 마셔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인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침향 원액을 하나 어떻게 구했는데 아무 상표도 없고 인증도 없고 근데 이걸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그 나라에서 생산한 나라에서 이게 식품군에 들어가는지 식품군에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하면 되죠. 혹시 이거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드세요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요즘이 뭐 어디 당나라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은 혹시 그 먹어도 된다는 어떤 인증 서류가 있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치약 먹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여기 인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내놔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치약을 판매하는 사람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치약 원액을 이용해서 어떠한 상품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 상품에 어떠한 제품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치약 원액을 집어넣었다고 하자고요. 일부. 우리가 공진단을 만든다. 그러면 공진단에 이거 좀 이따 말씀드려야겠어요. 공진단에 어떤 형태든 치약 분말이 됐든 치약 원액이 됐든 넣을 거 아닙니까? 넣어야 치약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치약 100% 순도 치약 원액은 가격이 비싸죠. 당연히 비쌀 거 아닙니까? 100% 순도 원액인데 그걸 넣으려고 보니 비즈니스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분말을 사다 넣으면 분말은 어떻게 되죠? 그 분말을 짜서 예를 들어서 원액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생 분말도 있잖아요. 생 목질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집어넣는다는 거죠. 왜? 가격이 싸고 사업성이 맞으니까. 원액을 넣다 보니까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고 이러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치약 원액과 치약 분말을 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봤을 때 이 분말을 여기에 넣었으면 이 분말에 대해서 이 분말은 식품군에 들어간다 라는 인증을 제출을 해야죠. 여기에 프린트를 하든지 이 안에 안내서에 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산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식약처, 우리나라의 식약처 같은 데에서 이 분말은 어떤 제품에 첨가제로 넣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인증이 되어 있어야죠. 맞죠? 예, 그래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치약 분말이 누가 만들고 어디서 왔는지 없잖아요. 치약 원액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0.1 ml를 넣든지 0.1 마이크로 ml를 넣든지 이 넣은 첨가한 치약 원액은 어느 회사에서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으며 유통기한은 얼마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식품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고 있다. 이 증명서를 내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증명서가 있어야만 여기에 안전한 치약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없죠. 지금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 제 동영상이 한 200개가 넘어가는데 제가 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진단이나 어떤 그 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치약 분말 오늘 또 사실은 이제 어떤 분께서 또 전화 연락이 오셔가지고 공진단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치약 공진단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분말을 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 분말 있죠. 저 분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못 삽니다. 왜? 공진단을 만드니까 못 쓴다 그 말이죠. 향으로 피웁니다. 살 수 있죠. 향도를 하기 위해서 그 재료로 사용할 겁니다. 살 수 있죠. 얼마든지 살 수 있죠. 몇 톤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걸 공진단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거절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액을 넣으세요. 원액을 반죽할 때 치명 원액을 넣으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왜 생분말을, 자 항상 말씀드리죠. 치명 분말은 하나의 그냥 용어일 뿐이에요. 용어. 침향이라는 것은 오일이에요. 오일. 기름이란 말이죠. 기름을 100% 명사로 침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지, 나무 숫자에 기름지자를 써서. 그런데 분말을 넣어버리면 틀렸잖아요. 이 속에 물론 미세한 침향 원액이 들어있겠지만, 침향 기름이 들어있겠지만 분말을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침향 일을 하는 사람으로는. 공진단을 여러 가지 한약 재료를 섞어서 이렇게 어떤 반죽을 만들면 거기에 마지막에 침향 원액을 넣어서 반죽을 해야 그게 맞는 거죠. 거기에 분말을 넣어버린다. 그럼 생목질도 먹네요. 생나무를 갈아놓은 걸 먹는 거네요. 왜 먹죠? 예, 이 부분은 좀 한국에서 그 공진단 만드시는 뭐 회사나 기업, 개인들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걸 제가 거절을 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국이나 여기 베트남 현지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들에 이렇게 침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침향, 원환, 막 있잖아요. 침향차를 다 써요 앞에. 근데 실제로 들어간 양 무지하게 적죠. 뭐 가격이 비싸니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나 그 어떠한 침향을 넣었다라는 이 정보 제공은 안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조금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침향을 가져오면 아무래도 가격이 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싼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혹시 이 큰 지금 주제는 침향의 구분이니까 앞으로 침향 관련 어떤 상품들을 사실 때는 또 다 침향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영어로 뭐 아가우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 어떤 침향을 넣었어요? 좋은 침향 넣었습니다. 좋은 침향이 뭐냐고요?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그렇게 여쭈겠어요. 그럼 혹시 인증서 있나요? 어떤 침향을 넣었는지 인증서 있나요? 이걸 먹으라 했으니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식품 인증이 되어 있는 침향을 넣었다는 증명서를 줘보세요. 최소한 거기까지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네. 근데 안 물어보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물건을 사놓고 저한테 전화해서 이걸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네.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파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야 내가 쉽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하는 거죠. 제품들이 다 비싼데 사기 당하는 거죠. 못 먹을 침향 집어넣어놓고 좋은 거 넣었다고 그러면 그래요? 그럼 그 물건 판 사람은 그 물건 사가지고 돌아가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뭐라 하겠습니까? 좋은 소리 할까요? 좋은 소리 하겠네요. 고맙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침향 구분할 때 이렇게 침향이 첨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 분말이 되어 있습니까? 침향 원액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분말이 되어 있다. 그럼 분말을 왜 먹죠? 제가 알기로 침향은 기름인데 기름을 넣으셔야지 왜 생나무 가루를 같이 넣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고 침향은 기름을 넣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침향 기름을 넣은 거예요? 네, 뭐 좋은 거 넣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그 침향에 대한 식품 안전 인증 OCOP 베트남에서는 혹시 이게 있습니까?
있으면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물어보죠. 근데 그걸 제시 못한다. 100%안 사야 돼. 구매를 스톱해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아야죠. 왜?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치명 원액을 이용해서 차를 어떻게 마시는지, 그거는 제가 이제 자탑으로 옮겨서 한번 또 동영상을 다시 거기서 찍어서 치명 원액을 이용해서 차를 마시는 방법,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에서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를 제 사무실에 있는 자탑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치명 차를 원액을 이용한 치명 차를 만드는 그 방법을 이제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제 더 이상 제 얼굴이 나올 필요가 없고 자탁을 중심으로 해서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고 다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얼굴 보는 건 여기서 하고, 얼굴은 제가 치명 부분 오픈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명차를 원액을 이용해서 치명차를 마실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그냥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이 있고, 어떤 음료를 이용해서 마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차나 이런 뭐 녹차라든가 이런 차를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차에다 타먹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뭐 시간이 좀 없고 바쁘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서 그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요즘에 차량이 좀 이렇게 비슷하게 돼가지고 차를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를 이렇게 살짝 우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치명입니다. 여기 치명 원액이죠. 100% 치명 원액인데 농도도 아주 좋고 컬러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치명에는 이렇게 브랜드가 없습니다. 이 병 한국에서 보신 분들 많이 쓰죠. 제가 1.5mm 이 병에 넣어서 이제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병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농도의 요 정도 컬러, 지금 실내에서 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완전 붉은 와인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주 향기롭고, 이러한 제품들이 베트남에서 식품 인증을 받은 그런 치명 원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차로 드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대익에 박규용 사장이 차를 많이 보내줬어요. 너무 고맙고, 이 시간 빌려서 너무 고맙게, 참 사랑하는 아우님인데 또 차를 이렇게 많이 또 저한테 보내줘서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보면서 먹겠습니다. 차를 이런 데서 크고 그만 보시는데 이 시간이 남아서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있으면 한번 하고 나중에 또 살짝 지금 지금 요즘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까. 나는 한 시간 됐을 때 그분이 빨리 그걸 해서 내가 많이 많이 보내네. 근데 이 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는 여기가 너무 많이 여기가 그냥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알려주는 여기 좀 궁금하시죠? 여기 치명 원액을 일단 찍을 핀입니다. 핀. 아주 가느다란 핀입니다. 이런 걸 이제 좀 어디서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거의 그 바늘 수준의 핀입니다. 치명 자체가 기름 수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경우에는 100도씨나 90도, 80도, 70도, 60도 이 정도 물은 원액을 여기 넣으면 원액이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증발해 버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차 마셨던 거는 약 50도 정도, 40에서 50도 정도, 그 정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는 약 40에서 50도,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든 촬영 내용이니까 바로 좀 차를 따라 보겠습니다. 잔이 좀 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뭐 그래서 보이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잔 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좀 큰 잔을 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잔을 이용해서 치맥차를 만들 때에는 큰 잔을 좀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안 보실 것 같아요. 일단 향채 언제 맡아봐도 향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피를 이용해서 이제 이 원액을 찍을 거예요. 원액을 찍은데 예를 들자면 이 한 잔 사이즈다. 그러면 거의 안 닿는다는 느낌. 솔직히 이거 안 하고 이 뚜껑 있잖아요. 이 뚜껑에 묻은 거, 여기 뚜껑에 묻은 거 살짝 찍어서 휘 저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1.5ml 한 병이면 차로만 마신다? 한 몇 년 먹을 겁니다. 몇 년. 그 정도로 이게 100% 순도 좋은 거기 때문에 농도가 좋은 거기 때문에 근데 카메라에 확대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조금 찍어야 되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달동말동 이 정도 찍었거든요.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카메라 각도가 맞는지. 지금 이거 많이 찍어진 거예요. 솔직히 그냥 스친다는 느낌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약간 뜨거운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담그어서 그냥 흔들면 됩니다. 이렇게 휘 저어 주시면 됩니다. 휘 저어 주시고 요거는 이렇게 피부에 아까우니까 피부에다 이렇게 문지르면 엄청난 향이 또 피부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 차를 한번 들어서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참 진짜 극소량이잖아요. 이거를 넣었는데 지금 보이차의 향은 이 차의 향은 아예 없어졌어요. 100% 없어지고 완벽한 침향 향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5가지 맛을 찾아야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원액을 이용했을 때는 진짜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고수들이 아니면 찾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오묘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는 순간 온 입안에 침에 확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 기름이 쑥 떠 있습니다. 그 조그만 양을 집어넣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자연산 침향도 깎아서 침향차를 만들어서 먹는 방법을 제가 몇 편인지는 모르지만 그 유튜브에 찍어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침향 원액을 이용해서 먹는 방법 이것을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5잔 정도 먹으면서 맛을 찾아내는 지금 이제 벌써 이 몇 말씀 딱 들었는데 입에 침이 보이거든요. 단맛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5가지 맛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맛이 나오지 않으면 좋은 침향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마실 때는 이런 식으로 마시는데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마실 때는 그 차 뭐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좀 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아까 그만큼 뭐 좀 차가 많다고 그래서 많이 넣고 그건 아니에요. 살짝만 찍어서 휘어져서 주면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
다음 차를 또 부어서 붓고 또 침향을 찍냐? 그게 아닙니다. 한 번만 찍어 놓으면 10탕, 20탕까지 계속 침향은 나옵니다. 침향을 이기는 향은 없고 100% 원액이기 때문에 계속 강한 침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향차를 즐기시고 5가지의 맛을 찾아내시면 야, 이거 좋은 침향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침향 구분법 이번 편은 맛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향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공부들 많이 하셔가지고 물건 사고 나서 후회 안 하시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